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상쾌한 하루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경제보복특위위원장 최재성 의원이 의병을 일으킬 만한 사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의병을 일으키자. 이게 집권 세력의 수준이고 이 나라 수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 집권 세력은 합리적인 해결 방식은 전부 다 거부를 했습니다. 일본이 요구하는 제3국 중재위원회 그리고 여당 일각에서 얘기를 했던 특별법으로 배상 판결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 국제사법재판소의 제소, 이것도 일본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일체 판단과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은 다 제쳐놓고 일본의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WTO 위반이라고 이사회의 긴급 안건으로 제소를 하는 이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무능한 정권 때문에 우리는 제2의 경술국치를 맞이하는 것 아니냐, 구한말의 치욕을 우리가 또 겪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의병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제2의 임진왜란을 겪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임진왜란 때 선조를 포함한 정부의 지도 세력 그리고 관군이 연달아 패배하고 관군이 도망가고 선조는 급기야 의지로 피난가고 이 정부가 무능하고 이 관군이 없는 이 산야에서 애꿎은 국민들만 죽어나가고 모욕과 치욕을 당했습니다. 유성룡의 징비록을 보면 선조가 의주에서 돌아와서 이 명나라 덕분에 탈환한, 명나라 덕분에 다시 찾은 한양 도성에는 굶어 죽거나 아니면 살해당한 국민들의 시체가 질비했다고 합니다. 의병을 일으켜서 그래서 굶어 죽는 의병을 만들자는 겁니까? 지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대포를 쓰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소총 몇 자루에 불과한데 경제 구조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했던 각종 경제 발전과 중화공업과 최첨단 산업의 경제 구조가 긴밀하게 일본의 중간재, 일본의 이 소재 제품 이런 것에 바탕으로 해서 형성이 되어 있는 구조인데 반대로 우리 제품이 일본 경제에 필수적인 것은 별로 없는데 무슨 경제 전쟁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경제력의 차이가 3배 이상이나 납니다. GDP가 일본은 이미 5조 달러에 육박합니다. 우리는 1조 6천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단순히 이런 외형의 크기만이 아니라 어떤 그 경제 구조의 질 자체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반도체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현대차의 수소차 그리고 각종 로봇 제품, 일본의 세계 제1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의 기계공업, 각종 기계, 이 일본 기계에 관한 이 수입이 없으면 한국 경제는 돌아가기 힘듭니다. 굶어 죽자는 의병입니까? 두 번째, 촛불만 있고 논리는 없습니다. 정부는 이런 최재성의 이 반일 파퓰리즘, 반일 종족주의 선동 발언, 정부는 이 제3국 중재위나 이 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라는 일본의 제안을 거부하는 이유로 법원의 판결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라는 삼권 분리 원칙을 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선 대법원의 판결 자체가 우물안의 판결이요, 잘못된 판결이요, 국익을 해야 하는 반 국가 이익적인 판결이기도 하거니와 이런 외교적인 문제, 국가 간에 맺은 협정이라든가 조약, 외교적인 문제에는 사법부가 개입을 자제해야 된다라는 사법 자제의 원칙이 세계 국제 정치나 외교에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법자제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나라, 이 사법자제의 원칙 자체를 모르는 나라. 그러니까 일본한테 무시당하고 일본의 이런 보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저 선동, 의병 같은 선동, 반일 종족주의, 반일 파퓰리즘, 위안부 합의 파악이 70년 전 무덤에 들어가 있는 이런 다 지나간 역사를 끄집어내서 이미 노무현 정부가 다 인정하고 보상을 했던 문제를 노무현 정부마저 부정하면서 이런 일을 벌이는 작태. 일찍이 1960년대에 개항으로 시작을 해서 아시아에서 근대화에 가장 앞섰던 일본, 합리와 원칙과 명분을 중시하는 이런 서구식의 어떤 이성적인 문명을 가장 먼저 받아들여서 이미 탈아시아를 이루고 지금도 서구 선진 문명과 의식이 똑같은 일본 국민들에게 이게 통하겠습니까? 세 번째, 이 대학생들, 한국 대학생 진보연합이라고 하는 이 머리가 텅 빈, 머릿속에 돌만 들어있는 이런 바보 같은 젊은이들의 집단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정은이를 환영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직 운동을 벌였던 한국 대학생 진보연합이라고 하는 엉터리 깡통 극좌단체. 이 단체의 대학생들이 어제 명동에 있는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사무실에 몰려가서 2시간 반이나 복도에서 농성을 했습니다. 왜 일찍 끌어내지 않았습니까? 2시간 반이나 왜 방치했습니까? 2시간 반 동안 소리 지르고 무슨 플래카드 내걸고 하는 것이 일본 기업에 대한 위협적인 행동으로 당연히 비춰질 것 아니겠습니까? 2시간 반 동안 한국의 경찰과 공권력은 뭘 했습니까? 사태가 이럴수록 일본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명분을 주기 위해서라도 대학생 진보연합의 그런 농성 사건이 벌어지면 바로 끌어내서 우리가 비록 싸우더라도 법과 질서는 준수하고 일본 기업을 자극할 필요가 없으며 일본 국민들의 감정을 상하게 할 일은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한국 정부의 의지를 보여야 일본 아베가 철회할 수 있는 명분이 조금씩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 일본은 장기전을 준비합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베 정권의 대한 경제 보복 조치에 찬성하는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이 58%,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이 24%, 타당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앞으로 파이트 국가라고 하는 27개의 일본이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데에 까다로운 절차를 다 생략하고 우대 조치를 하는 이런 파이트리스트 국가 27개, 남미의 아르헨티나, 동유럽의 불가리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호주만 들어 있습니다. 이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제2의 추가 보복을 단행하게 된다면 한국은 일본에게 불가리아나 아르헨티나보다도 대접을 못 받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아소 다로는 한국이 일단 중재를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는 추가적인 선택사항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다라고 이미 추가 보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국은, 이 힘없고 무능하고 비겁한 한국은 이제 슬쩍 와싱턴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중재에 나서서 일본을 압박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러나 미국도 일본이 뚜렷한 철회할 수 있는 명분을 얻어야 그런 조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아마 사전에 아베가 이런 일을 벌이기 전에 저는 와싱턴의 일종의 묵인이라든가 아니면 와싱턴의 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받았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섬뜩한 생각이 듭니다. 쉽게 얘기하면 강력한 미일 동맹이 한미일 체제에서 이탈을 해서 중국과 북한, 러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 이 문재인 얼치기 좌파 정권, 깡통 정권에게 이번에 한번 혼을 내주자.
그 역할을 일본이 맡고 미국은 슬쩍 뒤로 빠진다. 트럼프가 겉으로는 문재인을 칭찬하고 무슨 김정숙을 칭찬하고 뭐 이런 식의 재수출을 하고 있지만 미국은 무서운 나라입니다. 한미일 동맹에서 빠져나오자는 문재인을 한번 왕따 시켜보자라고 해서 문재인의 버릇을 고쳐놓자고 해서 이번에 이거 시작하는 일일지 모릅니다. 임진왜란 때는 사정에서 명나라의 원군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양도 탈환되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미국이 과연 명나라 역할을 해줄까요? 해준다 하더라도 얼마나 정말이지 한국으로서는 자존심 상하고 체면 손상되는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명나라 원군이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기업과 국민이 피해를 입어야 되겠습니까? 굶어 죽는 의병을 일으키자는 겁니다. 감사합니다.